님께서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러를 참가해주셔서 패널 토론을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대표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 대표님 히트룸께서는 발표를 해주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미러 패널 첫 번째 패널에 참가하시는 두 분 자기소개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블린이라고 하고요. FPG 캐피럴에서 글로벌 디렉터를 맡고 있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안에 이제 VC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네. 네, 안녕하세요. 구면이 참 많군요. 네, 지금 현재 메이커다오에서 한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파트너십 담당하고 있는 남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큰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이자 랜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DeFi, 탈중앙 금융에서 1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하나 더 없을까요? 계속 마이크를 넘길 수 있다. Yes, I skipped it.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 주제는 저희가 이제 DeFi하고 스테이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양한 덱과 다양한 덱의 버티컬 중에서 DeFi가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씬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버티컬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 계신 세 분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DeFi에 대한 본인의 의견, DeFi의 미래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으신지 각각 패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네뷸러스 청자 히터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DeFi is the future because it's like the universal. First, we talk about what is the blockchain. Compare blockchain with internet. The blockchain is, I think, it's like data interaction with ownership. So if you have ownership, the asset level we always talk about. So the asset is the key factors for blockchain also. So if we talk about interaction and ownership, I think DeFi, that's the key factors of DeFi and also the key factors of blockchain itself.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DeFi가 정말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이런 데이터 인터랙션 오너십이라던가 아셋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셋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이런 상호작용이나 소유권이 상당히 키 팩터이기 때문에 저는 DeFi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So I think we have to first think about the definition of DeFi, right? DeFi, just like DeFi is short for decentralized finance, obviously. It's just like any other traditional revolutionary product. DeFi also is one of those movements, in my opinion. Just like when stocks and equities first came about, just like when derivatives first came about, that was like 1890s on Wall Street, right? So we're in this era where we're facing a whole new asset class where it's much more decentralized and much more liquid in its origin. But I think there's still a lot of leeway for all of us to work in terms of regulations, how to sync up with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DeFi를 봤을 때 먼저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탈중앙화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른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혁신적인 그런 상품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스톡이라든지 에퀴티, 파생 상품들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혁신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DeFi가 이거와 맞먹는 수준의 정말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더 탈중앙화 되어 있고 더 유동성을 갖춘 이런 아셋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지만 더욱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DeFi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DeFi 자체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 금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에 가까지 하면은 보통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인증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 DeFi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은 10초 내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은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를 충분히 쉽게 이런 DeFi 플랫폼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많이 프로젝트 나오고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봤을 때 기회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디파이에 관해서 세 분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디파이는 정의와 의미,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파이와 연관지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네블러스 프로젝트도 그렇고 맥다오에서도 오셨고 다오와 디파이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오와 디파이와의 상관관계와 연관성에 대해서 준비되신부터 이번에는 역순으로 갈까요? 네, 한번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다오를 얘기하면은 메이커다오를 빼먹으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오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탈중화된 이제 집단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는 건데요. 디파이는 저희가 말뜻이 하는 금융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금융은 선택이나 그런 게 좀 중화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뒤에서 주주들이 뭘 하는지.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특히 이제 네블러스에서 하는 이제 넥스다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결정을 더 큰 커뮤니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 So this question obviously is tailored for DAO and for Nevertheless, and we at FBG would stand in a more sort of moderate position where we look at the industry as a whole. So if we look at DeFi, DeFi is a very sort of buzzword term per se, right? Everyone talks about DeFi, but if you dig deeper into DeFi, there's multiple segments of DeFi. There's lending and borrowing platforms, there are debts, there's derivatives based on DeFi. And in every one of these sectors, DeFi can play a role that's much more broader and more liquid compared to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So I think there's two key things that we can think about. One is accessibility for everybody in the globe, and then there's also inefficiency and transparency. So in terms of accessibility, should I stop here?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질문은 지금 마켓다오와 네블러스에 조금 더 적합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FBG에서는 사실 이제 업계에 대해서 약간 좀 전체적인 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디파이가 업계에서 많은 화두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랜딩이라던가 뎁즈, 파생 상품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디파이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이제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입니다. So in terms of accessibility, right, when we look at the numbers published by the World Bank, somewhere like 1.2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hat's about 22% of the entire globe's population, is unbanked or underbanked, meaning they do not have access to a financial banking system. So, from that perspective, I think DeFi would be able to provide a lot of accessibility to those who don't currently have it. 네, 그래서 이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이제 월드뱅크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2%, 약 12억의 인구가 은행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은행 인구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DeFi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lastly, in terms of the transparency and inefficiency, I think a lot of evangelists of DeFi all talk about how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i can be compared to traditional finance. And I think at this very moment, we still face a lot of intermediaries, even within the DeFi space, people who do referrals, people who work as agents, intermediary companies that stand between the DeFi company and the end user. So while I think the industry as a whole still has a few steps to go, I think it's going in a direction that's obviously positioned for success. I think if we're able to work on those points, the transparency and the accessibility factors will be much better in DeFi.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과 비효율성인데요. 이제 많은 이벤저리스트들이 이제 이 DeFi를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투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DeFi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나 중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삭제를 거치는 지금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할 수 있는 여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이게 이제 맞는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I have a different angle, and I think every new blockchain project should have their own token economy. Once we talk about token economy, so that means every blockchain project should have its own defined designing, or maybe even we think bigger. Every blockchain application applications are defined applications, because there's no hateful. If we talk with blockchain, there's no asset. I mean, it's like data ownership and data ownership, data interaction with ownership. So when we talk blockchain, definitely we talk about some asset attribute.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조금 목표가 좀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자신들만의 토큰 이코노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코노미가 있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크게 봤을 때 사실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에셋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셋을 빼놓고 얘기를 하면 단순히 데이터 오너십 이 정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아셋과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큰 이코노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제 개별적으로 한 분씩 드리게 될 텐데요. 마지막 질문은 각 프로젝트 지금 소속하신 회사에 조금 더 밀접한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드릴까 합니다. 우선 네뷸러스 쪽에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것을 스마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 자산을 향후에 받은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앱들이 어떤 형태로 이걸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The answer is like, I think it's performance based. If this asset, it is small, the asset, which satisfies the smart asset. So if this kind of assets has good performance, I mean, the price is going up, not going down. So that will attract, a lot of blockchain projects going to this smart asset area. Just like the reason, for ICO ERC20. Before ERC20,
there's no efficient way to issue a token. There's no efficient way to have a startup, in this blockchain industry. So I think it's a performance-based first.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상당히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ICO 같은 거를 봤을 때도 사실 ERC20이 나오기 전에는 효율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구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고요. And the second point is about healthy status. So I think compared with smart asset model and no smart asset model, blockchain project with smart asset model is more healthy because of the token economy, because of the decision making involvements. So that makes these projects more open. Transparent, and this kind of blockchain has own token. I talked several token economy for several times. That means the asset price, the price of this asset has been deeply supported, by this whole model. 네, 이제 두 번째는 건전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아셋과 넌 스마트 에셋을 비교했을 때 이 건전성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아셋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훨씬 더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토큰 이코노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방성이라던가 또 투명성이 훨씬 더 잘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좀 강조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아셋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So the last thing is about the industry's adoption. So right now I talked with several exchanges CEOs and also token funds, including ABG. And also with a lot of blockchain projects projects founders, they all have very interest about this, the adoption of smart asset. For example, a lot of middle level exchanges, they want to adopt this. They want to adopt this smart asset. They want to open a smart asset trading area in exchanges. Because if this asset is healthy, definitely the performance is better. Definitely it will introduce more new users to their exchange. So that will be much more benefit to them. So the last thing is about adoption. I think right now we're gonna release. We're gonna have some announcement maybe by the end of this month or maybe next month. At least 10 middle level, top, even I think top 30 or top 40, at least one of them, 10 of them will join this new smart asset adoption alliance. And also I talk with MakerDAO, and they all have such interest because this is totally on-chain and governance, decentralized, and also with the DeFi idea. So, exchanges, token fund have always have interest because there's the opportunity to make money, right? This also. So, exchanges, token fund, and other, native blockchain projects, they all have very interest about this. And if we talked for a long time, they all know this is not only for Nebulous. This is the road. There might be the road, might be the new road, or might be the new approach for this whole industry, not only for Nebulous. 네, 제가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업계에서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부분인데요. 제가 업계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스마트
아셋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라던가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스마트 아셋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아셋 트레이딩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아셋은 건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을 거고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네뷸러스도 이제 이번 달이나 이제 다음 달에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스마트 아셋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도 디파이에 워낙 잘 아시는 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아셋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는 이 스마트 아셋을 통해서 이 업계에 조금 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긴 답변을 한 번에 통역을 해주신 변호사님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BG 일본인들께 조금 더 산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네뷸러스 미러 발표에서 휘런님께서 ICO와 지금 언체인 거버넌스가 되는 스마트 애셋에 대한 비교를 하시면서 기존 산업의 문제점, XO의 문제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네뷸러스의 노력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FBG의 일본인이 보시기에 현재 산업에서 ICO 씬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대본에 없던 질문을 급작스럽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업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difficulty라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기존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과의 이제 싱크업이 어떻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리고 그런 레귤레이션 자체가 국가 바이 국가로 정말 다른데요. 중국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금융권의 레귤레이션이 이제 월가 쪽인 레귤레이션, 뭐 중국, 홍콩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통 금융에서도 뭐 회사들이 상장을 생각을 할 때, IPO를 생각을 할 때 뭐 우리가 나스닥을 갈지 아니면 뭐 중국에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에 베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립토도 이제 우리가 크립토 인더스트리, 블록체인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되게 글로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도권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권 안에서 이제 글로벌하면서도 각 나라의 제도권들을 다 지키는 게 이제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태클하려고 많이 나오는 이제 요새는 뭐 리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푸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이제 조금씩 제도권에서도 빗장을 조금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답변을 잘해줘서 매우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맥다우의 남구한 대표님께 좀 질문을 여쭐 텐데요. 아까 힐러가 발표하고 대답을 하면서 스마트 애셋에 대해서 요즘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맥다우도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앞서 언급한 이런 네뷸러스가 태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공감을 하시며, 메이크다우의 입장에서는 메이크다우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메이크다우의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딱 봐도 저희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네뷸러스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ERC20처럼 자산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참 좋은 게, 저 시스템 자체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대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다양한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뷸러스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사실 자산을 만든 건 없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의 자산을 잡아서 그걸 저희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연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만들고 그런 거는 저희는 사실 안 했고 대신 지금 현재 EW라든지 아니면 뭐 POE 네트워크 원체인 같은 거 쓰고 이제 네블라스 쪽에서도 같이 힘을 쓰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패널 디스커션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디스커션이 이어질 텐데요. 첫 패널로 참여하신 세 분께 큰 박수